피부계. 가장 겉에 있는 걸 표피, 그리고 그 안에 진짜 피부라 그래서 진피, 그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피하 지방. 이 세 층을 합해서 피부라고 부릅니다. 피부의 기능은 외부 환경에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체온도 조절해요. 그리고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노화가 되면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져요. 피부의 수분 함유량도 감소하면서 촉촉하던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탄력성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피부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창이라든가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리니 이러한 문제들이 피부계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부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욕창,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리니 이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노화가 되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화가 되면 피하 지방층, 피부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깊이 있는 이 피하 지방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서 기온에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이 추워 하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피하 지방층이 감소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피부는 건조해져요. 수분이 소실되면서 피부 건조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고 또 가장 바깥에 있는 표피가 얇아져요. 그래서 작은 부딪힘에도 피부가 벗겨지는 일이 생겨요. 또 손톱과 발톱은 두껍고 딱딱하게 변하며 머리카락은 가늘어집니다. 또 모근의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돼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 전체적으로 몸의 털은 감소가 되는데 입가나 뺨 쪽에 털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시면은 입가에 털이 송송송송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처 회복의 지연이라는 거예요. 피부가 다치면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상처 회복이 지연이 된다. 첫 번째, 욕창. 욕창은 피부가 혈액을 공급하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예요. 괴사란 말은 썩는다는 얘기인데 그곳에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영양분과 산소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이 썩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욕창이라고 해요. 욕창의 요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인 어르신, 다시 말해 체해변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만, 한 부분만 압력을 받다 보니까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썩죠. 가장 흔한 곳이 우리 꼬리뼈 부분, 천골, 꼬리뼈 부분이 가장 많이 욕창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체위 변경의 어려움. 그렇죠. 스스로 체위 변경이 안 되는 분들은 한 곳만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요. 그런 욕창 생기고요. 또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다시 말해 뼈가 툭툭 튀어나온 부분들, 그 부분들이 욕창이 많이 생겨요. 영양 부족, 욕창과 영양 부족은 관계가 깊어요. 잘 드시면은 욕창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데 잘 안 드시면은 욕창도 회복이 되질 않아요. 또한 체중 감소인 분들, 체중 감소가 되면서 피하 지방층도 없어지고 뼈는 더 툭툭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욕창이 생기고 근육도 위축된다는 거죠. 위축이란 말은 우리가 얇아지는 걸로 이해했잖아요. 근육도 얇아져요. 그러면 딱딱해지죠. 딱딱해지면은 욕창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피하 지방 감소. 피하 지방의 역할이 있어요. 피하 지방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압력으로부터 우리 몸을 쿠션 역할을 해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피하 지방층이 감소하게 돼버려요. 쿠션이 없어져요. 딱딱해지겠죠. 욕창이 생기고 또 요실금, 변실금 이것도 피부의 최악이에요. 요실금 그리고 변실금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에 닿으면 욕창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배설 요양보 배울 때 기저귀 사용
을 배우면서 요가 묻었을 때, 대변이 묻었을 때 바로바로 갈아주어라. 왜냐?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욕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실금, 변실금 있으신 분들은 또 욕창이 생기고, 침대에서 잘못 끌어서 피부가 벗겨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 방치해두면 이제 욕창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죠. 욕창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뉠 수가 있고, 가장 초기 단계는 1단계예요. 그리고 점점 깊어지면 그게 4단계까지 가고, 4단계만 일단 본다면은 뼈와 근육까지, 그래서 이 상처 안에 뼈까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2단계까지 왔다면은 이 어르신은 폐혈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단계예요. 절대로 4단계까지 와서는 안 되겠죠. 1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분홍색이거나 푸른색, 일시적으로 하얗게, 일단은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색깔 예의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1단계예요. 분홍색이다, 뭐 푸른색이다, 색깔이 어떻다, 이런 건 무조건 1단계예요. 그리고 만져봤을 때 약간의 열감이 느껴져요. 딱 봤을 때 감이 와요. 아, 욕창 1단계다. 이때 우리는 열심히 체외 변경 시켜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막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단계를 놓쳤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요. 2단계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겨요. 물집이 생기는 무조건 2단계예요. 우리가 화상에서도 2도 화상을 배웠거든요. 2도 화상의 특징은 물집이었어요. 욕창도 마찬가지예요. 2단계의 특징은 물집 이야기가 나와요. 2단계고, 3단계는 이제 괴사 조직, 썩는 거죠. 괴사 조직이 발생하고 깊은 욕창들이 보인다.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까지 가는 거, 이건 4단계예요. 뼈가 보여요. 이 상처 안에. 여기까지 간다. 이거는 4단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서 관찰되었을 때 바로 욕창 초기 대처법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 욕창은 한번 생기면요, 회복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냐? 1단계가 관찰되면은, 자,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해주세요. 그런데 뜨거운 물수건 아니에요. 미지근한 물수건. 그리고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게끔 두드려서 이제 마사지 해주시고요. 또 미지근한 바람이어야 돼요. 뜨거운 바람 아니에요. 차가운 바람 아니에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켜 주시고, 너무 춥지 않다면은 30분, 3분이 아니고 30분 정도 바깥에 햇빛을 쬐이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외선으로 세균들이 죽고, 또한 이제 환기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욕창이 다 초기 대처법이에요. 자, 넘어가 볼게요. 치료, 예방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 점검.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뿐만이 아니고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어르신의 엉덩이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외 변경은 몇 시간에 한 번이죠? 그렇죠. 2시간에 한 번. 의자에서는 1시간에 한 번. 욕창이 생겼다. 그럴 때는요, 2시간보다 더 자주 해요. 그리고 대상자 이동 시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요실금이죠. 요실금으로 침대가 젖었다. 바로 교체해 주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씻고 그리고 말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침대에 있는 주름은 쫙쫙 펴주세요. 그 주름이 압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름은 쫙쫙 펴주고, 또 기저귀 하시는 분들은 기저귀도 뭉치지 않도록 쫙쫙 펴줘야 된다. 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세요. 왜냐하면 그 두 무릎 사이에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도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 사이에 베개 껴주시고, 그리고 특수 매트리스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지연구에서 배웠던 욕창 예방 매트리스다. 도넛 모양의 베개가 있는데 그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해요. 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베개 사용하지 말아라. 뜨거운 물주머니 절대 안 됩니다. 화상 입으면 큰일 나고요. 파우더 사용도 하지 않아요. 파우더는 땀구멍을 막기 때문에 상처가 회복이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있는 옷, 꽉 끼는 이런 혈액순환을 저해하는 이런 옷들은 입히지 마시고요. 영양분 섭취가 매우 중요해요. 잘 드셔야 되는데 특히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에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단백질 옛날 아이들 분유통처럼 그렇게 단백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백질 섭취를 하실 수 있게끔 매 끼니마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건조증. 말 그대로 건조해졌어요. 노화가 되면은 피부가 수분층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건조해져요. 이걸 건조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간지러워 하시거든요. 막 긁으세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화에 따라 피부 외층이 건조해져요. 그리고 거칠어져요. 이런 것들을 건조증이라고 한다. 자, 요인. 노화겠죠. 노화에 따라서 오는 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실내외 습도가 낮은 겨울철. 그리고 비누나 세정제, 또 알코올이 함유된 것들, 이런 것들 사용하면 건조증이 심해져요. 그리고 또 목욕 시 뜨거운 물 사용, 이거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건조해지신 그 노인의 어르신들의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오냐? 피부가 빨갛게 되기도 하고요. 부종과 통증이 있고, 전환과 손과 하지, 손과 하지는 이제 팔, 다리에 특히 가려움을 호소하시고요. 전환도 우리가 배웠죠.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있는 거기를 전환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많이 긁으세요. 그 부분에 가려움증이 있다. 치료 예방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가습기 사용하세요.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 가습기 사용하시고요. 물 많이 마셔야 됩니다. 또 너무 잦은 샤워나 때 미는 것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삼가시고요. 또 따뜻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 그리고 비누는 순한 비누 사용하시고, 목욕 후에 물기는요 빡빡 문질러서 닦지 마시고요. 그냥 톡톡톡톡톡톡 두드려 말려주시고, 그리고 무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피부가 보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다음, 대상포진에 나와 있어요. 대상포진에서 이 대는 한자로 띠대예요. 형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띠 형태의 포진은 물집을 얘기해요.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수두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해 있다가 내가 너무 피곤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의 신경을 타고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쵸? 수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겠죠? 그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또는 가로나 스트레스 후에, 중요한 건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특히 노인분들은 안 그래도 약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면역력이 다운됐을 때 대상포진이 나타나죠. 그리고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 역시 면역력이 다운된 상태예요. 이럴 때 대상포진이 발병한다. 증상은요, 가려워요. 포진이 올라올 때 굉장히 가려워요. 그리고 자결감은 대상포진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후끈후끈 아픈 거를 자결감이라고 그래요. 후끈후끈. 그리고 수포 오고요. 그다음 통증 두말하면 잔소리죠. 대상포진 통증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아픈 이 통증이 온다. 아프고요.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이 통증 지속 시간이 아주 길어져요. 몇 년까지도 돼요. 그래서 삶의 질을 훅 떨어뜨리는. 그래서 대상포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냐? 병원에서는 항바이러스제,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염증제, 아프면 진통제, 또 클라민 로션 같은 거 발라서 이제 수포를 빨리빨리 건조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병원에서 하실 거고요. 또 신경통이 개월에서 1년 이상이 지속돼요. 남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통증이 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휴식 안정 정말 중요합니다. 대상포진은 내 몸이 면역력이 다운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너 체력 소진됐어. 쉬어야 돼. 이런 신호기 때문에 그때 휴식 안정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병소가 퍼지지 않게끔 긁지 마세요. 물집 같은 거 터트려서도 안 되고, 또 터트려서 긁어서 터트리면 안 돼요.
또 필요하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거는 나중에 예방접종 파트에서 거기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옴이라는 거예요. 옴은 진드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여요. 꼭 우리 영화 에일리언처럼 생긴 그런 진드기가 내 피부에 기생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이제 거기다 굴을 파서 거기다 알을 까서 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지러워요. 굉장히 간지럽고 얘네는 전염도 엄청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전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게 돼요. 옴은 옴 진드기가 정상 체온의 피부 표면에 서식을 해요. 그리고 밤에 얘네들이 특히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까요. 그래서 옴의 가장 큰 특징은 가렵다는 건데 가려움증이 언제 있냐? 밤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밤에 엄청 가렵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려서 긁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 손톱에 묻어 있다가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 바로 전염이 되고요. 그 손으로 내 몸의 다른 부위를 만지면 그 곳으로 이제 얘네들은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죠. 이런 옴이 있다. 그래서 옴은 치료 어떻게 되냐? 옴은 진드기이기 때문에 그 몸에 바르는 약물로 죽여요. 그래서 그 린단이라는 약을 바르는데 밤에 약을 발라요. 얘네들이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약을 바른다는 내용.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증상이 있던지 없던지 모두가 동시에 함께 치료해야 된다. 요양원에서 502호 어르신이 옴이 생겼어요. 그러면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502호의 모든 어르신 플러스 502호를 담당한 요양보호사 플러스 간호사 또 오늘 그 방을 출입했던 누구누구 다 모두가 한꺼번에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 후에 다시 약을 발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간마다 조금씩 틀리는 것 같아요. 3일을 반복하는 기간도 있고 어떤 곳은 5일 동안 바르기도 해요. 그리고 2주 후에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거기를 이렇게 긁어서 각질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세요. 그리고 옴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없으면은 이제 완치가 된 거죠. 그리고 얘네는 전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물품은 절대로 같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품들 침구류 같은 거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세요. 왠지 알겠죠? 옴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서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바로 그 옷이나 이불을 사용하지 않아요. 3일간은 숙주를 만나지 않게끔 얘네가 숙주를 만나지 않으면 죽잖아요. 3일간은 그 세탁물들을 그냥 햇볕에 널어 놓으세요. 자, 5번째 머리니. 자, 머리니 전염돼요. 이 옴도 전염력이 엄청 강하고요. 머리니 역시 전염이 돼요. 그런데 머리니는 눈에 보이죠. 머리니는 머리니가 머리 두피에 있어요. 두피 머리카락을 잡고 살다가 내 두피를 이제 흡혈을 하죠.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놈이죠. 그래서 가렵고 밤에 수면 장애 그리고 내 피부에 두피에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피를 먹기 때문에 피부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증상 가려움증 수면 장애, 피부에 상처가 나고요. 또 심하게 물린 자리는 피부 변색이 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이 딱딱해지기도 해요. 병원에 가면은 이제 머리니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는 살아있는 머리니가 보인다면은 자 치료를 시작합시다 하고 2주간의 치료가 들어가요. 1주 간격으로 2회 약물 치료를 합니다. 머리니는 한 열흘 정도가 되면은 그 알이 다 커서 성충이 돼서 알을 깔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열흘만 되면 다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오늘 약물 치료 한번 하면요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7일 정도에 다시 한번 가요. 그러니까 열흘 되기 전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물 치료하고 살아남은 그것들을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다시 한번 해서 다 죽이는 거죠. 2회 동안 약물 치료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아있는 사체에 빗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빗을 또 병원에서는 줄 거고요. 이거 역시 전염되기 때문에 모자, 헤드셋, 옷, 수건 같이 사용하지 말아라. 또 55도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여라. 그리고 병원에선 약물 치료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머리 자주 감으셔야 되겠죠. 머리 자주 감아라. 그리고 얘네는 머리니는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진공 청소기 사용해서 다 싹 이제 빨아들이라는 거죠. 얘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게끔 하라는 게 이제 머리니. 자, 오늘은
피부계 5가지 대해서 배웠습니다. 욕창, 건조증, 대상포진, 옴, 머릿니.